자, 교과서 3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353페이지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에 소유권 모르는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낼 때 이거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소유권 모르는기는. 일단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한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은 354페이지 보면 제 위에 4번에 신청인 있죠. 이게 1등이에요. 1등.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돌아와 보면은 여기서 이제 2등으로 중요한 거는 1번에 의의 동그라미 3번, 1번에 동그라미 3번. 등기간의 소유권 모르할 때는 자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소유권 모르는 게 하는 경우 있죠. 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권 보존 등기 이래 나오거든. 그 이제 요거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요리 와보세요.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이래 말하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은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거든.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다음에 접수가 있지.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 그러면 소유권 모르는 길 할 때 등기부상에서 키는 요게 키입니다. 요게 키입니다. 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들어가면 1.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가 2016년 7월 5일입니다. 제 300호 이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네.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모르는 길을 2016년 7월 5일 날 신청했다. 신청하니까 접수번호 300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지금 누굽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거든. 매매. 그 매매를 하면은 이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여기에 2017년 예를 들어서 9월 5일입니다. 제 500호 일어났어요. 2017년 9월 4일입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가 누구로 났다? 을. 그럼 요거를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봅시다. 갑하고 을이 2017년 9월 4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신청하니까 접수번호 500번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요칸 있죠. 요칸. 요게 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습니다. 맞아요? 네. 1번은 있잖아. 요 칸이 비는 거예요.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거든. 출생신고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 오케이? 그럼 또 한 가지만 딱 외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게 하나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2번에 가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하는 경우 할 때, 여러분, 그게 세 가지가 나오죠. 원시 취득은 건들 게 없어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 보니까 건물의 신축 이래 나오죠. 새집 지은 게 원시 취득이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이래 나오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대장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시작. 신규 등록.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소유권 보존. 그건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직권 보존 등기 이래 나오거든.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기억을 보세요. 기억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죽었습니다. 법원 의 죽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다시 하겠어요. 법원의 자르세요. 자르죠. 그럼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여기에 자 정리를 해봅니다. 보세요. 보존 등기라는 말과 직권 보존 등기가 있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네. 그러면 여기서 보존이라는 거는 그냥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읽어보세요. 시작. 직권보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며 등기간의 직권으로 보존된 개는.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입니다. 법원의 이래 놉니다. 그럼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보세요. 관공서라는 말을 썼을 때는, 관공서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라는 거 이해합니다. 법원이 관공서입니다. 세무서가 관공서예요.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관공서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 그냥 쓰는 거는 요 세 개라. 그럴 때 관공서라는 말을 썼을 때는 세 개를 다 포함하지. 여기는 뭐라고만 썼다? 법원. 그럼 이 직권보조는 법원에서 들어와야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직권보조는 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했었고? 소유권.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만 한다. 그럼 소유권 이외에 있을 때는 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가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 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요래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요래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오케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자입니다.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안 갚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된다. 자, 두 번째. 이쪽은 채무자입니다. 이쪽은 채권자입니다. 자, 우리끼리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제하고 수업할 때는 채무자가 똑똑합니다. 제하고 수업할 때. 오케이. 그럼 이제 이래 봅시다. 제가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채권자죠. 오케이? 아내한테 뜯긴다, 안 뜯긴다? 빨리 말하세요. 뜯긴다, 안 뜯긴다? 뜯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집을 사는데 1억이 부족해. 그런데 친구한테 가서 1억 빌려왔어. 그럼 아내한테 칭찬받는다, 뜯긴다? 칭찬 받습니다. 우리 남편, 능력 있네. 밖에 나와서 금세 1억 빌려오네. 이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갑은 새 집 짓고 사는데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왜? 갑이 등기를 하면은 갑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이 가압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러면 갑은 새 집 짓고 살면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이럴 때 채권자 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면 이 소리가 있어요. 이때는 을은 자기가 채권자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이 부동산이 갑의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해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다가 가압류를 촉탁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번에 가압류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가압류를 붙이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여기에 글자를 직권보존이라고 해서 글자를 직권보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다? 보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요게 직권보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요리로 오세요. 요거는 법원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권보존은 이렇게 했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두 가지를 냅니다. 하나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거든. 자, 글자로 해봅시다. 아직 안 배웠거든. 이때는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 배우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정리합니다.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했다 안 했다? 했지.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갑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요. 자, 근데 답입니다. 이 등기는 갑이 신청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결론 갑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 갑에게 등기 필정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요래만 따가세요. 그냥 이때는 단순히 생각하세요. 명의는 갑의 명의로 되었지만 갑이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거든. 그럼 갑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신청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대신 그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냐 안 말이야. 자, 요거를 설명해 봅니다. 보세요. 이제 보존 등기 됐죠. 이제 가압류 됐죠. 이제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요.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갑이 1억을 던져주면서 가압류 말소시키라고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이 이제 가압류가 말소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가압류가 말소가 되면 이 보존 등기도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라. 다른 말 해봅시다. 왜 보존 등기 했느냐? 가압류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했어요. 맞죠? 네. 그럼 가압류가 말소가 되면 보존 등기도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말소된다 안 된다? 말소 안 됩니다. 이제 보존 등기 해버리는데 뭐. 오케이? 그러면 말소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대로 요것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 가압류만 말소가 되는 거지. 보존 등기는 말소된다 안 된다? 안. 자, 정리합니다. 직권 보존 등기의 전제가 되는 처분 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어렵게 들어가 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요거는 직권 보존입니다. 보존이니까 등기 원인일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칸도 빕니다. 이 칸도 비어. 왜 비느냐를 설명해 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접수와 신청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접수 일자, 다시 하세요. 신청 일자를 기재한다. 오더와이더 오. 다시 신청 일자가 접수 일자지. 그럼 다시 해봅시다. 제가 좀 전에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동일하지. 동일한데 여기다가 왜 접수라고 쓰느냐 하면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일자? 접수. 그러면 여기서 접수 일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말입니다.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요 접수 일자는 신청 일자를 기재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나 이 보존 등기는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러니까 접수 일자도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요 칸도 빕니다. 오케이. 네. 그럼 몰라면 요것만 빈다라고만 갖고 가세요. 그럼 나중에 요걸 비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우와,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갔어요. 이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올해 28회에 이게 지문으로 나왔어요. 때문에 나왔는데 옆에 가봅시다.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를 말소하겠다. 옆에 갑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자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놓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공시법 시험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어요. 그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웠냐면 이래 문제를 냈어요. 보세요. 만약에 12번이라고 칩시다. 자, 24번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지체 없이 행하는 등기로만 묶은 것은 이래가 시험에 나오는 거라. 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없이 행하는 등기 지체. 그래서 그 보기에 요게 하나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쉬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거를 이제 풀 때 이랍니다. 7번입니다. 공용 부분 규약 폐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낼 때 요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럼 그대로 쓴다는 거는 다음 예를 들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설명하다 틀린 것이라면 제가 읽어볼까요? 공용 부분이란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정답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올해는 지체 없이 그게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28회 때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여러분들 공용 부분이라는 말은 집합 건물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꼭 이거를 예를 제가 들 때 이거를 예를 들거든. 집합 건물은 아파트다 아파트 아니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 이라면 항상 분여의 회장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분여 제가 예를 들 때 아파트 분여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다, 동급 아니다? 아파트 분여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입니다. 구청장 선거할 때 아파트 분여회장한테 와서 고개 숙인다, 안 숙인다? 분여회장은 구청장은 동급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날의 아파트는 대다수가 관리동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이건 단지니까. 맞죠? 그런데 정답입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다. 있지. 다시 합니다. 101호에 방이 3칸이다. 그럼 한 칸은 관리사무소, 한 칸은 노인정, 한 칸은 분야의 사무실로 쓸 수 있다. 있다. 답은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라.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씁니다.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전유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공용. 그럼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이 있고 규약상 공용이 있죠. 구조상 공용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거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거든.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하기는 하는데 뭐밖에 없다? 표제부밖에 없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공용 부분은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매매의 대상이 아니니까 갑구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갑구가 없으면 얼굴은 자동 없어. 뭐밖에 없다? 표세.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죠? 그럼 분여회장이 나서는 거예요. 분여회장이 나서가 분여회를 소집해가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니까 없어 보인다. 차라리 101호를 매매하고, 오케이? 그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만하게 하나 짓기로 하자. 규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있지. 그럼 요거를 매매하면은 무슨 부분이 된다? 전유 부분이 되지. 맞지? 네. 그러면 전유 부분이 됐죠? 그러면 보존,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다? 표제.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표제부, 갑구, 뭐다?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이게 소유권 무슨 얘기다? 보존. 오케이? 통과. 자, 쉽죠? 그죠? 네. 됐어요. 제가 책을 자꾸 읽으라는 거는 동그라미 3번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씁니다. 오케이. 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세요. 제안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특정 일부만 줄 거세요. 위에다가 방 한 칸. 제하고 수업할 때 부동산 일부는 항상 뭐라고 그랬다? 방 한 칸. 방 한 칸만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공유 지분이죠. 지분에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이리로 오세요. 방 한 칸에 보존된 게 안 된다는 거는 이해했다, 못했다? 자, 그래서 이리로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울 때 이거를 배웠어요. 공시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거든. 그 중에 2번,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 대상 중에 1번은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걸 항상 물어요.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걸 꼭 외우세요. 앞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러면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래 할 때 자 이리 옵니다. X입니다. O입니다.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세 개를 꼭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지분의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분의 처분의 제한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분의 본등기할 수 있어요. 지분의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있잖아요. 공부할 때 요리하세요. 두 개를 다 외우기 힘들면 한 개를 먼저 외우는 거야. 한 개를 먼저. 오케이? 그럼 한 개를 먼저 외우고, 이거는 외우지 않거든. 그래가 이거를 딱 외워놔놓고, 안 들어오는 거는 되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지. 맞다. 맞지. 자, 그럼 요거를 설명합니다. 요리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소. 요거는 뭐다? 이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공동소유죠. 그러면 공동소유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러면 두 사람이 새 집을 지었잖아요. 소유권 모르는 게 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럼 모르는 게 할 때는 1, 갑을 공동명의로 모르는 길을 해야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갑이 가가 2분의 1만 보존등기 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외웁니다. 지분만에 보존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단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보존등기 됐어. 됐다면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냐냐 이 소리라. 매매할 수는 뭐다? 있다. 그러니까 지분만에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O도 Y다. O. 소유권 보존은 뭐다? X. 요래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통과. 됐습니다. 딱 외우세요. 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갑니다. 이중이죠. 이중의 보존등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출생신고 2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과. 됐습니다. 자, 한 장을 넘깁시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4번입니다. 신청인이거든. 그 신청인이라 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있잖아요.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위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왼쪽은 토지죠. 오른쪽은 건물이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놨다, 안 나눴다? 그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나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게 시험 문제라. 그러면 이제 왼쪽에 1번을 보세요. 죽지 마세요. 1번에 토지 대장이죠. 오른쪽에도 대장이죠. 2번에 왼쪽입니다. 확정 판결이죠. 오른쪽에도 확정 판결이죠. 왼쪽에 수용이죠. 오른쪽에 3번도 수용이죠. 그럼 결론은 왼쪽 1, 2, 3, 오른쪽 1, 2, 3 답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같이. 그런데 왼쪽에는 4번이 있다, 없다? 없지. 오른쪽에는 4번이 있지. 그럼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그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책을 보고 있으세요.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키다 이 말입니다. 답이 딱 나오지. 그러면 좌우가 동일하다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답으로는 안 만들지. 다른 차이점을 시험 문제로 만들지. 맞다, 맞다? 그런 걸 눈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설명을 이거는 해야 되거든.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요래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느냐 할 때 보세요. 1번입니다.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이거든. 그럼 1에 나와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래 놨어요. 그럼 여기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래가 토지, 건물 이래 놓거든. 그럼 이거는 뭐다? X. 이거는 뭐다? O. 이 말은 이 세 개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도 할 수 있고 건물 소유권 보존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은 뭐다? 된다. 왜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대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1번으로 가보세요. 대장의 소유자 나왔죠? 나왔죠? 박스. 찾았습니까? 그럼 기억의 끝에 보세요. 줄 것입니다. 있다. 니은의 끝에 줄 것입니다. 있다. 디귿의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디귿의 끝에 있다. 됐죠? 그럼 답은 뭐를 외워야 된다? 디귿을 외워야 된다.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할 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설명을 할 때, 자, 요리라 보세요. 요리 보세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있잖아.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자꾸 찾아내면은 답이 바로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합시다. 그럼 요겁니다. 요거를 설명하거든. 아니, 쉬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래 합니다. 자,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몇 개? 2개.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나요? 나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은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어요.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갑. 그러면 갑이 대장을 만들었죠.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받아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벌어내기를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되었어요? 갑. 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문자로 말해야 됩니다. 보세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도와이다. 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해봅니다. 요리 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대장은 만들었어. 근데 아직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 오케이? 대장만 만들고 등기부는 안 만드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렸다. 이 말. 그러면 자식이 등기해야 된다, 아니다? 해. 일단 결론을 내놓고 합시다.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1번에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를 하느냐,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느냐, 이 소리거든. 오케이? 1번이다, 2번이다, 2번. 이해했죠? 네.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죽은 자는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 요게 답입니다. 이걸 문자로 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갑의 상속인은 누구다? 을 명의로 벌어내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우와 됐어. 이래 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대장은 만들었어. 만드는데 아직 등기부 안 만들었습니다. 미등기다, 미등기 아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이러세요.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됩니다.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됩니다. 다 매매가 됩니다. 그럼 미등기 부동산 매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글자를 잠깐만 이리로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와, 할 수 있다, 없다와,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는 별개다, 별개 아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답은 출제 이윤이 요 라인을 묻는지 요 라인을 묻는지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리 와봅시다. 제 집이 신도림입니다. 여기 노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신도림에서 전철을 타고 노원역까지 옵니다. 그럼 전철을 탈 때 표를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 표를 체크해야지. 맞아? 끊어야 돼요. 그러면 표를 안 끊고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데 표를 안 끊고 탔어. 오케이? 안 되는데 표를 안 끊고 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노원역에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이러면 이거는 완전 범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근데 붙들렸어요. 붙들렸다면 저를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붙들렸다면 저를 다시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낸다. 온 거는 온 거다.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이제 신도림을 돌려보내요, 안 보내요? 온 거는 온 거다, 온 거 아니다? 온 거지. 이거는 뭐고? 유효지, 유효. 맞아요? 자, 그럼 잠깐만 해봅시다.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애 낳아버리는 거야. 그럼 친정엄마가 모심에 잡아오라 한다, 안 한다? 하지. 모심에 갔거든. 그 모심애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아니, 결혼해서 살겠다 이러면 유효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요 이치를 잘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유효, 무효 속에는 전제가 적법이 깔려있다, 위법이 있다, 위법. 적법한 행위는 손 안 대는 거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맞죠? 그러면 출제인이 요 라인을 물고 요 라인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요게 대제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보세요. 갑이 새 집을 지었어요.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풀어봅니다. 갑은 보존등기 했죠?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매매했죠?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그럼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그럼 세금을 3번 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아직 등기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요래하면 세금을 3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겁니다. 요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물으면 뭐다? 없다. 없다. 근데 이미 해버리는 기라. 해버리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예.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라는 말은 집안 와서 이거 유효라는 말은 을의 명의로 보는 게 했죠? 이거 붙들렸다는 소리다. 안 붙들렸다는 소리다. 붙들렸다는 소리지. 안 붙들리면 완전 범죄지. 붙들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국가가 붙잡았죠? 그럼 세금 거두는 데는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처벌은 별개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합니다. 그 나중에 가면은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생략 등기라는 말이 있고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이 있거든. 오케이?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중간이 생략된 거고 모두는 처음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할 때 모두 발언한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지. 처음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모두 발언이지. 오케이? 이 처음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가 생략됐다? 보내냅니다. 그러면 요거는 원래 누구 명의로 보존등기가 돼요? 가. 근데 여기는 을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갑의 보존등기가 생략됐지. 요 등기를 무슨 생략 등기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로 하고 처벌은 별개로 하는 거지. 처벌. 됐다 안 됐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자로 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 자, 그럼 다시 이리 오세요. 자, 1에 대해졌어요. 1에 대해졌어요. 지금 그림이 1에 대해졌습니다. 됐어요. 자, 정리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사망을 해버렸어.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을은 죽었죠? 그럼 을의 상속인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이걸 바로 병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뭐다? 없다. 그럼 이미 이루어졌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문자로 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의 상속인은 누구다? 병.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맞아? 네. 이미 이루어졌다면 뭐다? 유효. 그러니까 요거를 묻는지를 잘 봐야 돼. 지금 우리는 요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됐죠? 네. 우와,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이제는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국가. 오케이? 자, 그럼 미등기 부동산 국가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식으로 하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 했다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그런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죠. 그럼 국가가 세금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돼요? 그럼 둘 다 세금 내요? 하나만 내요? 둘 다. 이 그림에서는 국가하고 을이죠. 세금은 둘이 냅니까? 혼자만 냅니까? 혼자. 그럼 이건 국가가 매매했잖아요. 그럼 을한테 팔았다는 거 국가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럼 국가가 세금 거두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정리합니다. 국가입니다. 대장의 소유자가 국가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우와, 잘했어. 요게 원래 우리가 3, 4월 달에 해야 되는 과제이거든.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3, 4월 달에 해야 될 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엄청 수월해지는 거라. 그럼 진도를 빡빡빡빡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시법은 24문제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좌우지간 20개 이상만 맞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밴드에 보면은 24개 맞은 사람 많은데 대다수 사람들이 20개를 다 이상 맞았어요. 저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뻥 아닌데
아닌데. 자, 그럼 봅니다. 그럼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판결서 있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이 있는데 일단 디귿, 리얼을 묶으세요. 이거는 키는 디귿, 리얼을 묶으세요. 디귿에 토지를 줄 거세요. 옆에 국가를 줄 거세요. 밑에 건물을 줄 거세요. 시군구를 줄 거세요. 그게 키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가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 고가리 줄 거고 끝에 있다.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있다 없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공유물 분할 판결만 줄 거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오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요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단독 신청입니다. 그럼 여기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거는 민법에서 배워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울 때 판결의 종류는 3개입니다. 3개. 하나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요 3개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판결이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하나가 187입니다. 하나가 단독입니다. 하나가 보존입니다. 그럼 민법 제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때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오케이. 그럼 민법의 형성 판결이라면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 있다 없다 있지. 두 번째, 단독 신청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요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는 형성 판결이 뭐냐, 이행 판결이 뭐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요 말이에요. 오케이? 요거 안다 모른다? 아, 이건 아직 안 배웠구나. 그럼 요리를 보세요. 앞에서 요거는 배웠어요. 자, 보세요. 갑을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자, 요리 잠깐만. 요거 있죠. 글자가 보세요. 이행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해라 이 말입니다. 그 해라라는 말이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너 언제까지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등기필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이게 등기 무슨 자? 의무자. 등기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을이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등기 달라고 소송을 걸어.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자, 정합니다. 을이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다? 안 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말은 갑에게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너 언제까지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예. 그럼 이거는 판결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와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올 때 보세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정리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랬을 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는 거라. 그 말은 형성 판결을 가져와도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이행 판결을 가져와도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확인 판결을 가져와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 각도로서 냅니다. 답 해놓고 하게요. 여기서 확인이죠. 이게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건물. 이게 국가입니다. 이게 시군. 시험은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어. 그럽니다. 아직 등기 안 된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갑도 자 다시 해봅시다. 갑입니다.
갑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도는 게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도는 게로 왔어.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럼 등기를 못 해주지. 그럴 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판결서 받아오라. 말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때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맞아요. 네. 그러나 이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이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지죠. 정답입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한다, 국가. 여러분들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겁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를 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토지의 첫 출발,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 것으로 한다? 국가. 그럼 이때 갑하고 을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소유자임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라. 이해했어요? 네, 요겁니다. 근데 짚어는 보세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 말이거든. 이거는 실황군수 전화입니다. 자, 정합니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준공허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누가 내준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정답입니다. 요 확인 판결은 요게 답이거든.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한다? 국가. 건물은 시자, 시군구.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오세요. 여기서 토지는 있잖아요. 보세요.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서류 갖고는 된다, 안 돼.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서류를 갖고로 된다, 된다. 요게 키라.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낼 때 한 번 더 해봅시다. 보세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오덱스다 X.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오덱스다. 제 말은 세 개가 다 된다니까. 세 개가 다 되니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다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들고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들고도 된다는 말이고, 오케이? 네. 그럼 확인 판결을 가지고 갔을 때는, 오케이? 네. 소송을 걸 때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한 번 더 문자를 다시 합니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을 불문한다. 오덱스다 O.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오덱스다 X.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오덱스다 O.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소송을 걸 때는 토지는 누구다? 국가. 건물은 누구다? 시공구. 요게 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좀 전에 이런 말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딱 가져가서 민법을 배워와야 되거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형성. 자, 그럼 정리합니다. 민법 배우고 있다, 안 배우고 있다? 공부하기 힘들죠? 지금 우리 이제 한 달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넘었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처갓집에서도 내 공부하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시댁에서도 나 공부하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안 몰랐어요. 알았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내 공부하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동네방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무조건 앞으로 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2월은 모임이 많아. 여러분들 모임 가지 말고 제가 그랬죠. 직계 좀비 속 관혼상제 이해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좀 잔인합니다. 제가 엄청 말하는 데 보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결과로만 갖고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중간에 얼마만큼 고생한다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과로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는 거 맞죠? 네. 올해 2017년도 막년에는 우리하고는 없어. 근데 2018년도 막년에는 화려한 막년회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책을 10분만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공시법 선생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건 크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답을 이야기할, 조금 이따 답을 하겠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이래거든. 여기에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대장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기에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어서 서산간척지를 매립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분양을 받았어. 불화를 받았어.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장은 만들었어.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맞죠? 네. 그러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공동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아직 등기부는 안 만든 상태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할을 하는 거야, 분할. 그래서 정리합니다.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합니다. 요거는 판결 그 자체만으로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라. 요런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 그래서 우리가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변동이 되는 거, 변경이 되는 그게 무슨 판결이다? 형성. 그러니까 판결만 딱 때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인 거라. 그러면 각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요것만 치면 갑이 와서 보르는 게 하면 되고 요것만 치면 을이 와서 보르는 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이다, 이행이다? 형성. 그럼 형성이니까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다? 소유자니까 끝글자만 딱 보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로만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마다 있다.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 딱 넘어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대손을 다시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으나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다. 오덱스다? 아, 이건 아직 안 배웠어. 그냥 상식으로. 오덱스다? 자, 그럼 다시. 그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오덱스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하겠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뜨면 끝글자는 전부 다 뭐다? 있다 그랬지. 과정은 묻지 않는 거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이긴 자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진 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 말은 소송에서 이긴 자는, 판사는 소송에서 이긴 자는 사람으로 봅니다. 소송에서 진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 그럼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원고예요. 이 사람이 당했으니까 뭐고 피고. 맞아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죠. 그럼 분할해라 이러면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지. 이 사람이 이겼다 졌다? 졌지. 이게 패소한 자지. 맞아요. 네. 근데 이 말의 개념은 뭐냐면은 판결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 안 버렸다? 어른 소유권을 이미 취득해버렸지. 패소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지. 그러니까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했냐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딱 넘어 끝글자만 딱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과정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에 가면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봅시다. 자, 요거 지금 우리 어려운 공부가 지금 자가고 있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에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것도 출제인이 물을 때는 있잖아요. 이래 묻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래밖에 안 물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서라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래밖에 안 물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요 글자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거든. 오케이? 네. 보존 등기는 아직 등기된 상태다, 안 된 상태다? 우리는 항상 신청을 배우는 거야. 그럼 보존 등기를 배운다는 말은 보존 등기 신청을 배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신청인을 배우고 있는 거라. 근데 이 글자를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뭐다? 말소. 말소니까 이미 보존 등기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돼 있는데 이것 갖고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보존등기 해야지. 근데 아직 안 했어요. 그러냐,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등기 해버렸느니라.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로 갔는데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 돼 있지.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시키라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을이 말소시켜 줘야 안 줘요? 꼭 이해를 기억하세요. 말로서 들을 놈이면 사기쳤다 안 쳤다? 안 쳤습니다. 맞죠? 네, 말소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하는 수 없이 쭉 패고 싶지만 못 패죠. 그죠?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누가 소송을 걸었다? 가. 그러면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했다? 가. 그러면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풀 때 제 손을 보세요.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차이가 뭐냐면 민법은 실체법이거든. 그 실체법이니까 과정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과정을. 왜 이래 되느냐는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있잖아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거든. 그럼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다룬다는 말은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60일 이내 해라 하지 마라. 인감 가져오라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그럼 결론은 OX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공법에서는. 맞죠? 네. 그럼 OX밖에 없다는 말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요래밖에 시험에 안 내는 거라. 그러니까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0분만 읽으면 된다니까. 왜 그래 되는 거는 시험에 지금 수업 시간에 이해 다 했죠? 이해 다 했지. 그래 하세요. 그래 하세요. 그럼 리얼로 갑니다. 여러분들 토지 수용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이제 민법에서 배우죠.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오더와이다. 오! 원시취득이니까 보존등기 해야지. 그러나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통과입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한 거거든. 특별자치도지사 실양군수구청장에 확인해 와요. 자기의 소유권을 정면한 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자, 아까 요거 저거죠. 토지는 누구란다? 국가. 통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355페이지를 가세요. 자, 그 2번에 가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로 와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낱말 뜻 하나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요거 뭐다? 이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좀 전에 보존은 두 가지거든. 그냥 보존. 무슨 보존? 직권 보존이. 두 번째입니다. 이전입니다. 여러분 이전은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 이전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답입니다. 이전은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외죠. 전세 이전 돼야 안 돼요? 돼. 저당도 이전? 돼. 임대차도 이전? 돼.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럼 여기 무슨 권? 소유권. 그럼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소유권의 전부 이전입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요 글자만 일단 먼저 하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의 일부. 이게 뭐를 말한다? 지분을 말합니다.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이건 뜻만 알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유권의 무슨 이전이다? 그럼 이때는 이 전부자는 생략을 하는 거지. 근데 일부자는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전부 이전을 한다는 말이지. 당연하지. 맞아요. 이거는 낱말 뜻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그럼 이제 매매에서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제일 위에 가면 금인계약서 있죠. 그 낱말 뜻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봅니다.